젠데이아 한 번 입었더니 전 세계 패션이 미쳐버렸다. 테니스 코어의 반란. 패션과 스포츠의 만남은 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프랑스의 국민 스포츠인 테니스는 최근 테니스 코어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파리 테니스 클럽에서 열린 유니클로와 로저 페더러의 2025S 캡슐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현장. 행사에는 페더러와 유니클로 수석 디자이너 클레어 웨이트 켈러가 함께 참석해 컬렉션을 소개했고, 이후 미래의 테니스 스타가 될 어린 선수들은 페더러에게 1대1 코칭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이처럼 스포츠와 패션의 협업은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패션계의 주요 흐름이 되었다. 1920년대 등장한 스포츠웨어는 이제 일상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스포츠 브랜드들은 매 시즌 기능성과 스타일을 갖춘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셀러브리티들이 즐겨 입는 스포츠웨어는 브랜드와 운동선수 간의 협업을 통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조합도 가능해졌다. 나이키와 자크미스, 디올과 음바페, 나이키와 디올의 협업은 럭셔리와 스포츠의 경계를 허물었다. 프랑스에서 축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인 테니스 역시 패션과의 접점이 잦아졌다. 테니스의 황태자라 불리는 로저 페더러는 유니클로와 손잡기 전까지 무려 25년간 나이키를 입었으며 RF 로고를 통해 나이키와 협업 컬렉션도 선보였다. 고급스럽고 단정한 이미지의 테니스 복장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1800년대 영국 중산층 스포츠였던 크리켓. 정원의 잔디에서 이루어졌던 크리켓의 복장은 귀족풍의 파티 드레스 스타일이었다. 1800년대 후반 론테니스는 크리켓을 대신하는 스포츠로 각광받게 된다. 높은 카라와 긴 소매를 가진 드레스라는 당시 패션 그대로 론테니스에 적용되었다. 19세기 영국에서 귀족 스포츠로 시작된 테니스는 당시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했다. 땀 자국이 덜 보이는 흰색 복장이 선호되었고 자주 세탁해야 했기에 귀족층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1900년대 초 당시 여성들은 바닥까지 오는 스커트, 스타킹, 긴 소매 상의를 입고 테니스를 쳤다. 1916년 코코 샤넬이 여성의 몸을 해방시키는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다. 20세기 초에는 남성들이 넥타이에 테니스 스웨터, 플란넬 양복까지 입고 경기에 나섰고 여성들은 긴 드레스 차림으로 테니스 코트를 밟았다. 1920년대 테니스 패션의 첫 변화를 일으킨 인물은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장파투의 엠베서더 수잔 랭글렌이었다. 그녀는 목이 파인 티셔츠와 주름 스커트를 착용하며 코르셋 없이 경기에 나섰고 이는 스캔들을 불러일으켰지만 곧 패션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남자 테니스의 공격적인 성향을 여자 테니스에 합치고 불편한 옷을 입던 여자 테니스의 전통을 깨부수며 테니스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받는다. 인기를 끈 수잔 랭글렌의 민소매 블라우스와 종아리 길이의 주름치마는 보브 단발의 두건 같은 머리띠를 착용해 플랫퍼걸의 상징이 됨과 동시에 유행이 되었다. 1930년대 미국의 최초 여성 운동선수인 헬렌 윌스 무디. 실용성 있는 민소매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주름 스커트, 스니커즈 그리고 흰색 바이저, 짧은 책모자는 그녀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같은 시기 악어 모양이 브랜드인 라코스테의 창시자 프랑스 테니스 선수 르네 라코스테. 이 시기에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기능성 있는 면 셔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폴로 키케 셔츠의 카라 덕분에 선수들의 목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 1940년대 미국 테니스 선수 거트루드 모란. 윈블던에서 반바지를 입고 등장한다. 상의는 주름 장식이 있었고 하의는 레이스가 있는 반바지를 입었는데 사진작가들이 레이스 반바지의 사진을 찍기 위해 땅에 납작하게 누워있기도 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마릴린 먼로의 헤어스타일은 테니스계에서도 계속되었다. 굵은 웨이브의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이 이 시기에 유행했다고 한다. 1953년 4개의 그랜드슬램에서 모두 우승한 모린 코놀리. 그녀의 착장처럼 1950년대 여성스러운 플리츠 디테일의 짧은 치마와 장식이 달린 가디건 스타일이 유행했다. 이 시기는 영국의 테니스 선수인 프레드 페리가 윈블던 우승자의 상징인 월계관을 브랜드 로고로 프레드 페릭라는 브랜드를 만든 시기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통기성 있는 짧은 치마, 스포츠 셔츠로 테니스 옷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작은 스폰서 로고가 테니스 의류에 박음질되었다. 이 시기의 테니스복은 여성스러운 디자인보다는 기하학적인 선을 활용한 원피스나 허리를 조이는 스타일의 팬츠가 유행했다고 한다. 테니스가 대중화되면서 복장은 점점 실용적이고 편안하게 바뀌었다. 여성은 짧은 치마를, 남성은 반소매 셔츠와 반바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1970년대 이후로는 개성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1970년대부터 복장이 점점 짧아지고 타이트해졌다. 이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테니스복이 유행했던 시기다.
1980-1990년대 시기의 테니스복은 개인주의적이고 반항적인 경향이 있었다. 미국인 테니스 선수 앤 화이트는 1985년 윈블던에 흰색 바디수트를 입고 등장한다. 옅은 파란색 미니 드레스를 입고 슈테피 그라프와 함께 완벽한 블로우 드라이를 선보인 다이애나비도 빠질 수 없다. 미국의 테니스 선수 앤드리 에거시는 데님 반바지에 화려한 셔츠를 입고 나왔다. 윈블던 경기는 참여하지 않았다. 앤드리 에거시가 착용한 것처럼 헤어밴드, 손목밴드가 유행했으며 테니스복도 기능성 있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제작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데님 반바지를 입은 앤드리 에거시의 그런지 룩에 영향을 받아 세레나 윌리엄스는 2004년 US 오픈에서 데님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가장 충격적인 룩은 2018년 롤랑 가로스에서 세레나가 입은 블랙 보디슈트로 블랙 팬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대회 조직위는 이를 금지했다. 전통을 중시하는 테니스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188cm의 큰 키와 미모를 자랑하는 마리아 샤라포바. 2008년 윈블던에서 마리아 샤라포바는 나이키 턱시도 앙상블을 선보였다. 기존의 라코스테처럼 점잖은 브랜드에서 나이키, 필라, 아디다스 등 스포츠웨어로서의 테니스룩이 발전되면서 여러 소재, 디자인의 다양성이 보이는 시기다. 또한 90년대 중반 인터넷이 시작한 이후 스포츠 마케팅 광고가 활성화되면서 선수들의 의상을 보는 재미가 늘었다. 2010년 프랑스 오픈, 비너스 윌리엄스는 그녀의 브랜드인 11을 위해 윌리엄스가 디자인한 란제리 같은 레이스 드레스를 입었다. 란제리 같은 의상도 화제였지만 비너스 윌리엄스가 입은 살색과 비슷한 속바지가 경기하면서 보여서 논란이 되었다. 4개의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 지난 20여 년 동안 여자 테니스 무대를 평정한 그녀는 2022 US 오픈을 끝으로 은퇴했다.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총 36회 우승하며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여자 운동 선수들 중 역사상 가장 많은 상금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는 실력과 더불어서 의상도 화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은퇴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상을 보지 못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아쉽다. 1972년 US 오픈에서 처음으로 컬러 의상이 허용되었고 이후 대부분의 국제대회는 이를 따랐다. 그러나 윈블던만큼은 예외다. 1877년부터 흰색 복장을 고수해온 윈블던은 1963년부터 흰색 의상을 의무화했다. 선수는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을 입어야 하며 속옷까지도 흰색이어야 한다. 테니스의 우아함을 상징하기 위해 윈블던은 이 규정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파리에서는 매년 6월 3주 동안 롤랑 가로스 테니스 대회가 열린다. 프랑스 패션 브랜드 라코스테는 롤랑 가로스의 가장 오래된 대표 스폰서 중 하나로 1920년대 세계 테니스 챔피언이었던 르네 라코스테가 1933년에 창설했다. 1923년, 당시 데이비스컵 출전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르네 라코스테는 악어 가죽 가방을 갖고 싶어 했고, 이를 본 팀 주장은 경기에서 이기면 가방을 사주겠다고 내기를 걸었다. 그는 경기에서는 졌지만, 이를 취재한 미국 기자는 그는 악어처럼 싸웠다고 보도했고, 이때부터 라코스테는 악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이후 친구 로베르 조르지에게 악어 그림을 부탁해 자신의 테니스 재킷에 수놓았고 1933년 라코스테 브랜드를 창립하며 이를 정식 로고로 사용했다. 라코스테는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반팔 피케 폴로 셔츠를 만들어 선수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었다. 최근 들어 테니스 코어는 패션계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일상에서 활용도 높은 스포츠웨어를 꼽자면 단연 테니스웨어가 손꼽힌다. 스포츠와 그 가치에 대한 열정을 가장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의상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2022년 가을-겨울에 시작되었다. 폴로 셔츠와 화이트 플리츠 미니스커트로 구성된 미우미우 여성용 옷장은 부유한 계층의 프레피하고 스포티한 미학을 되살린 틱톡의 트렌드인 테니스코어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2023년 여름, 셀린느는 테니스 전용 컬렉션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에디 슬리머는 셀린느 2023 SS에서 테니스 재킷과 플리츠 미니스커트 등을 선보였고, 로에베, 디올, 미우미우 역시 테니스 라인을 런칭하며 흐름에 합류했다. 그러나 진정한 테니스코어 열풍의 폭발은 2024년 봄 영화 챌린저스 개봉 이후다. 젠데이아가 영화 홍보 투어에서 선보인 테니스코어 룩은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의 패션을 바꾸어 놓았다. 더 이상 테니스를 치지 않아도 테니스 룩은 모두가 원하고 입고 싶어하는 패션이 되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